2018년 11월 9일 금요일, 베트남 취업이 생각나는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2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프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사장님. 네, 오랜만에 저희가 카페에서, 맞습니다. 간만에 카페 왔죠, 이게 또. 이게 지금 카페 음악이 네, 저희가 녹음을 해서 깐 게 아니라 진짜 카페입니다. 네, 최근에 또 홍사장이 또 약간 가짜로. 그렇죠. 한번 제가 또 가짜 카페 음성을 깐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카페에 모든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음악이 좋네요, 되게.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이. 오늘 또 날씨가 비도 오고 지금 밖에가 척척하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춥습니다. 네, 베트남 추운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춥죠. 그렇죠. 이 정도면 추운 정도가 되는 느낌이. 베트남도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 네. 약간 이제 또 이제 습한 계절이 오고 있다.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죠. 엄청 집엔 건조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건조기는 그 세탁기를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어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빨래를 해주진 않고요, 아줌마가.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잘 지내셨어, 어떻게 요즘?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습니까?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진짜 눈코 뜰 데 없이 바쁜데 제가 뭐 이사장님만 하겠습니까? 이프로님만 하겠습니까? 아유, 저도 뭐 일이 없는데 바쁘네요. 그 이게 일이 가장 안 좋은 없지만 이게 안 좋은 그 것 같아. 오너의 마인드의 그 불안함, 맞습니다. 참을 수 없고 그 끊을 수 없는 이 안 좋습니다. 그 불안정한 마음. 회사 오래 다니시고요, 그냥 정신하십시오. 예. 연금 받을 때까지 다니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야, 아까 또 이게 또 말이 또 이게 또 약간 또 그게 있네요, 지금 이게. 회사가 여러분의 고용을 보장해 주진 않고 그렇죠. 여러분 능력을 키우십시오. 공무원이 좋죠, 그래서 역량을 키우시고. 역량 좋죠. 그렇죠. 네, 힘듭니다 지금. 잠이 안 와요, 밤에 지금. 통장에 돈은 떨어져 가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이벤트를 괜히 싸지는 게 아닌가. 그래도 이벤트를 시작하고 나서 네. 많은 분들이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댓글 이따 읽을 때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작게 또 후원해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셔야 이 친구들 식사가 늘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후원금에 따라서 저희가 또 밥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도와주시면은 또 멀리 베트남까지 와서 한번 이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친구들을 그렇죠. 맛있는 걸 좀 사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또 뭐 혹시라도 저희 또 이벤트 응모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미 네. 응모하실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정주행 몽크님께서 이미 응모를 네, 해주셨고 응모하셨고요. 또 추가로 응모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저는 지금 마감일 30분 전에 물리지 네.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은 좋다. 그 대신에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또 비싼 밥은 못 사드린다. 그렇죠. 또 미리 또 언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동네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돌아다닌다고. 이게 현지화 네. 연습이 필요한 거죠.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네. 베트남의 국민소득에 맞는 식사와 그렇죠. 베트남 국민소득에 맞는 숙소, 그렇죠. 국민소득에 맞는 교통수단, 숙소도 삼성권에다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럼 더 싼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양이라고 보죠. 양. 양이. 그 여인숙이죠, 한국으로 치면. 양이가 여인숙, 여인숙이 여인숙 한국으로 치면. 모텔급도 안 되죠? 모텔이라고 할 수 없죠, 한국 모텔은 좋기 네. 때문에. 한국 호텔은 여기 사실은 웬만한 호텔 정도 퀄리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데를 보내드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모텔과 호텔의 차이가 뭔가요? 이름이 다릅니다, 일단. 이런 사람 나도 알아. 그리고 이 사람아. 뭐지? 밥을 주지 밥 차이 아닌가? 모텔은 조식이 안 나오나? 조식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런 것도 같기도 하네. 그리고 또 수영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모텔에는. 수영장 있는 모텔도 있죠. 차이가 뭐지 그러고 보니까? 모텔과 호텔의 차이가? 모텔이 러브 호텔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모텔에 또.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댓글로 꼭 달아주십시오. 저희가 댓글 이렇게 달아달라고 요청하면은 댓글 달아주는 사람이 없던데 뭐 그래도 좀 정말. 달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생존 신고를 네, 그래서 기다리고 모텔과 있습니다. 호텔. 짧게 광고 한번 듣고 올까요? 네, 좋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지? ISO 인증, ISO 인증? 그게 뭐야? 품질, 환경, 안전보건, 식품 경영의 부패 방지까지 국제적으로 시스템을 인정받는 거지. ISO 인증을 받으면 뭐가 좋아? 제3자 인증으로 신뢰가 생기고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어 수출을 하려면 필수이기도 하고. 베트남에서도 인증이 가능해? 물론이지. 베트남에 제일 먼저 진출한 기술사 인증원이 있잖아. 서울은 물론 하노이, 호치민에 지사가 있고 베트남인 심사원과 한국인 직원이 상주한다고.
베트남에서 무료로 관련 교육도 진행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대. 그래? 빨리 연락해봐야겠는걸? 인증, 그 이상의 가치, 기술사 인증원. 베트남 진출 기업을 위한 최고의 인증 파트너 기술사 인증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베트남 전화번호 024-7106-9001. 네, 그래서 뭐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렇죠. 목소리가 참 좋죠? 아, 네,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은 네. 저도 처음에 뭐 했지 우리가? 다른 걸로 했잖아. 처음에 저랑 엄 사장이랑 그렇죠. 녹음을 네, 그 기술사 인증원 네. 쪽에 녹음을 했는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돈 받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또 엄 사장이 또 그 새로운 사람 섭외해서 섭외해서 네. 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또 그게 하니까 소리가 또 맞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광고도 엄 사장한테 밥을 사 먹이고 좀 외주로 맡기가 싶습니다. 지금. 그렇죠. 저희가 지금 네. 그 JH 파트너스 광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저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술사 인증원이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해 계신 기업분들 네, 이렇게 그 기술사 인증원이라는 곳에서 네. ISO 인증 그게 뭔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우, 방금 물론 왜? 사례가 될 뻔했네. 지금. 왜 어우야? 아니. 광고에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절할 거.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 아니겠습니까? 인증 중요하죠. 그 네. 반사원 굉장히 중요하고 라이센스, 라이센스 반사원 그렇죠. 굉장히 서티피케이트. 진짜 이 나라에서 좀 일을 해보니까 느끼는 게 진짜 뭐만 하면 다 서류 인증 받으래. 진짜, 그렇죠. 진짜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 전에 또 저희 또 사무실에 또 뭐 일이 하나 있었는 게 그 이 토큰 있잖아요. 그 요즘에 전자 인보이스. 전자 인보이스. 예, 인보이스용 토큰을 저희가 구매를 했거든요. 사무실에 이제.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여기 다 인보이스 손으로 공인 쓰는데 인증서 같은 건가? 예, 손으로 쓰는데 그게 네. 아니고 베트남 정부기관 이제 국세청과 연동을 해서 어, 이제 전자로 처리한다 이건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네.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USB로 설치를 일일이 다 하고 뭐 하여튼 좀 이상했어요 그냥. 그래서 약간 뭐냐면은 한국의 공인인증서 느낌 났습니다 이게. 그렇죠. 공인 인증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 좋은 의미로 안 좋은 의미로 복잡하다. 복잡하다. 네.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다. 액티브 X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증이 중요하다. 인증 많이 받으셔야 돼요. 네. 이 나라에서 특히 많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업장 차리 시간에 일을 하신다. 네. 아주 그 원본 달라, 원본 공증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나라가. 그래서 하여튼 뭐 인증 받으실 때 네. 여러분들 항상 기술사 인증원 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연결시켜 드리겠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뭡니까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주제는 뭐였죠? 이게 뭐랄까 좀 너무 날방같이 돼서 좀 제가 가슴이 아프고 좀 책임감을 느끼지만 이번 주제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또 이벤트와 관련 있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형, 베트남이란 어떤 곳이에요? 자꾸 사례가 들리시는데 이런 주제로 네. 동네 형에게 듣는 베트남 이야기. 그렇죠. 저희가 또 요걸 위해서 주변에 베트남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친구한테 네. 질문 리스트를 받았어요. 20개 정도. 진짜로 사실 이 내용은 앞에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왜냐면은 네. 그 뭐랄까 그 뭐였지? 오면 안 되는 이유, 와야 되는 이유, 뭐 취업 시장 편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또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 소재가 떨어져서 좀 날방으로 준비한 것도 있고. 자꾸 이렇게 날방날방 하지 마십시오. 날방을 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또 일단 또 이벤트랑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벤트를 지금 11월 25일까지 저 받고 있는데 11월 25일인가? 그렇죠. 25일까지 보름이나 했어요.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름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그때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에 대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네. 네 날방 겸 그렇죠. 또 이게 저희 또 나름 또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저희가 또 질문지를 또 받느라고 저희 네. 또 친척 동생 한 명을 친척 동생 한 명이요. 네 베트남에 가고 싶게 만들었고 그렇습니다. 또 가족을 팔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또 주제 같은 경우가 이제 베트남에 먼저 온 저희가 이제 네.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죠. 일자리에 대해서 예전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거였다면 그렇죠. 진짜로 이제 여기 어떻게 이번에는 진짜로 베트남에 와보지 않은 청년들이 네.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질문지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쭉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프로와 엄 사장의 답변을 조금씩 드려보려고 하는 합니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익할까요? 유익합니다. 하겠죠 뭐. 네. 네.
네. 저희가 방송을 올리면은 한 방송 올린 첫날과 둘째 날 정도는 그 최신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이 약 7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맞아. 정주행 비율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을 올리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최신에 올라온 떠 있는 뉴 방송을 보니까 네. 이 방송을 갑작스럽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원 방송이냐, 저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니? 베트남.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청취 청년 월남 취업 탐방 특별 이벤트. 그리고 이 방송을 또 팟빵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댓글과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텐데 네. 파티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듣고 계신 분들, 그 이외의 플랫폼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댓글 게시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이 잘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실 때에는 여러분들 팟빵 게시판에서 보실 수가 있고, 또 굿모닝 비엔남이라고 페이스북 검색을 통해서 네. 저희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이전 방송이었던 이벤트 특집 홍보 방송을 들으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게 이 방송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돈 낼 테니까 베트남 한번 와보라는 얘기죠, 그냥. 그렇죠. 저희가 네. 한번 인바이트를 하는 거죠. 초청. 네. 이 초청을 위해서 후원해 주실 많은 독지가 분들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근데 독지가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궁금했어. 맨날 그동안 독지가 말을 쓰는데. 그동안 한번 저기 말 좀 털고 계십시오. 제가 독지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라. 그래서 또 저희도 좀 사회 공헌 사업을 하고 싶고, 저희도 잘 되면 알겠습니다. 또 저희 또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고 이런 거. 그렇죠. 독지가의 뜻은 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말하기로 도탑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첫 네. 번째 뜻이고, 뭐 도탑고 뭔지 모르겠어. 도탑고가 한국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두 번째 뜻이 중요합니다. 뭐요? 남을 위한 자선 사업이나 사회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 예문. 뜻있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뜻있는 독지가의 도움으로 그들은 베트남 그 취업 탐방을 할 수 있었다. 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죠. 도탑 뭐? 도탑다. 도탑다가 무슨 뜻이지? 오늘의 또 국어사전 클래스 한번 도탑다 뜻을 찾아볼까요? 도탑다만 하고 합시다, 방송으로. 도탑다. 도탑다라는 뜻은 정말 처음 들어봤어, 정말.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 들어본 얘기야, 이거는. 그렇죠. 우리 함께 도타운 청취자와 우리 그 방송인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타운 세상을 만드는 또 굿모닝 그렇죠. 비엔남. 시작하시죠, 그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이 방송을 위해서 이 질문지를 또 준비해주신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박모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시작하시죠, 그럼. 질문은 뭐 저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총 17가지의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있고 그럼 대답은 같이 해보는 방식으로. 그럽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뭐요? 조금 속물이네. 속물이야? 첫 번째 질문이 월급 많이 줘요? 중요합니다. 사실은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현대 피고용인들은 또 월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샐러리 유래가 압니까, 혹시? 샐러리의 유래는 네. 뭘까요? 샐러리는 야채죠, 야채. 그렇죠. 저는 샐러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좋아합니다, 네. 샐러리. 저는 청경채를 더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그 수수라고 저 베트남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닝 걸로. 샐러리 그거 아닌가?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군인들한테 네. 소금으로 월급 줘가지고 그게 샐러리로 알고 있는데. 솔트. 그건 모르겠고 솔트. 하여튼 월급 많이 줍니까? 월급을 나 지금 안 받잖아. 월급을 많이 줘요? 아니 주냐고. 나한테 직원들한테. 아니 제 직원 지금 채용 중인데 많이 주고 싶은데 또 안 그렇더라고 또 이게. 이 제너럴한 베트남의 취업 시장에서 월급을 우리가 한국보다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보편적으로 볼 때 저는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다는 게 유의미하게 많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의미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가 주 6일 근무한다는 가정했을 때 월급이 그러면 20%가 넘냐? 절대 그렇진 않죠. 절대 그렇진 않죠. 유의미하게. 그리고 또 한국에서 취직을 하시면 뭐 자가에서 출퇴근을 하시거나 네. 가장 큰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전세가 없으니까 이 나라가. 그렇죠. 월세를 다 우리가 지금 호공에 돈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네. 집주인 배만 불려주고 있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구들이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하거든요. 대구 네. 사람이지만 그래서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월세 집보다는 전세 집을 어떻게든 다들 구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가 돈 모으는데 도움이 크게 되죠.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티 기준으로는 다 월세다. 그 말은 뭐냐? 다 돈을 버리고 있다. 그렇죠. 월급의 최소 3분의 1, 3분의 1씩 써요 아 월세로.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무슨 소리야? 한 얼마쯤 된다고 할까? 한 8분의 1 정도. 그렇죠. 그러면서 최소 10분의 1에서 네. 많게는 진짜로 그 오늘만 사시는 분들은 많이 쓰는 사람 집에다가 많죠. 또 네. 진짜 한 5분의 1씩 쓰는 사람 많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월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 들고 그리고 식비랑 이런 걸 계산해 봐도 네. 비싸요. 한국 사람 밥 먹는 게. 근데 이거는 또 그 시내 시티잡 기준으로 현채 기준으로 볼 때지 네. 대부분 공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집이 하우징이 또 공급이 되다 보니까 돈 모긴 좋. 돈 모으기는 좀 좋죠. 대신에 이제 노동 강도나 업무 시간에 비례했을 때 월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또 주재원이면 네. 좀 다른 얘기겠지만 주재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기서 직업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국보다 많이 받는다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고 두 번째가 평균적으로는 뭐 조금씩 높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처럼 좀 그 돈 많이 주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S전자라든지 네. 뭐 그 기름을 판다 그렇죠. 뭐 요런 좀 뭐랄까요 그 앞에서 좀 진두지휘하는 좀 그런 대한민국 평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들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국 기준으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했고 특殊전공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런 회사를 가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여기는 또 그런 경우가 없죠. 없다. 네.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그런 회사들 돈 불려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네. 회사들 밑에서 고생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뭐 많이 받는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받았죠 우리 그때? 월급 기준으로 월급 말하는 기준으로. 건가요? 뭐 보너스까지 포함해가지고 비슷한 친구들 기준으로서는 한 연에 7천 정도 받으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그런 친구가 기준이 뭐냐면 공장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뭐 또 공장도 돈 많이 주는 공장이 그 정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뭐 성과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그 친구들 주재원 대우로 나왔네. 그렇죠. 주전대로 나온 거죠. 그치. 네. 주재원은 대우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연봉만 치면은 그렇게 많진 않다. 다 주재비 포함된 거고 뭐 숙식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받는 건데. 저는 시티에서 쓰니까 시티 기준으로는 보통 평균적으로 월 한 300 정도 받는 것 같았지. 그렇죠. 예. 제가 볼 때 이거를 결론 내려보면은 한국에 있는 대기업 수준에 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일부 메이저급 기업들은 주재원 수준으로 나왔을 때 한국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중소기업보다는 월급이 높은데 대기업 수준은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죠.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아. 딱 그거만.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그 베트남 취업시장 방송 네. 우리 심 소장님이 진행했던 그 방송편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3만 불 정도? 맞죠. 네, 그렇죠. 네, 네. 딱 연에 3만 불 정도다. 그러면서도 뭐 생각하시는 게 뭐 식사 이런 것도 다들 뭐 베트남에 오면 다 1,000원짜리 먹는 줄 아는데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면 곤란하죠. 그렇게 또 도끼를 품고 저는 요즘에 껌장 지어보를 제가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그 음식을. 껌장 지어부는 처음엔 맛있었어. 저는 맛있어요. 사실 좋아하는 음식인데 네. 그게 뭐냐면 베트남 김치 같은 거죠. 그렇죠. 베트남 김치를 볶아가지고 밥이랑 먹는 건데 요즘에 그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막 물려가지고 여기 막 그렇게 나옵니다. 네, 우리 꽃머니 비엔남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껌장 지어보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그 1,000원짜리 밥을 먹고 살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뭐랄까 그 이제 그 버라이어티한 메뉴, 또 그 커피 한 잔 마셔야 되고 네 생활 수준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그렇게는 힘들다.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질문. 뭡니까? 한국 남자 좋아해요? 이 지금 이상한 친구네 이 친구. 문제가 많은 친구군요. 네. 한국 남자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내가 기본적으로 좋아는 해. 좋아해요. 이게 그냥 만나보면은 일단 호감이 항상 있어요. 맞아요. 뭐 첫 번째가 뭐 외국 사람 다 좋아하잖아. 아닌가? 그런데 중국 사람도 안 좋아해. 중국 사람은 그냥 어디 가나? 네네. 외국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건가? 이를테면 여기서 캄보디아 사람 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별로. 라오스 사람 안 좋아할 겁니까? 안 좋아할 겁니다. 맞아. 한국 사람 선진국 사람에 대한 막연한 그 동경은 어느 나라에나 가면 있는 건가요? 좋아해요. 미국 사람은 누굴 동경하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들 또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흰색. 법부가 있죠. 네네. 미국 사람들은 그럼 뭐 누구를 좋아할까? 미국 사람들은 동양 여자의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여자는 국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언입니다. 아 그렇죠. 굿모닝 비엔남을 대표하는 방송은 아니고 업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인가 얘기를 하면서 일단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사실은 한국 네. 남자들 좋아하고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일단 돈을 잘 벌어요. 한국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맞아요. 그거 되게 큰 매력으로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 남성분들을 무시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약간 좀 게으름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기 그렇죠. 그냥 길에 보면은 짜다를 마시는 수많은 베트남 남성 청년들을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PC방에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도 여자가 없어. 여자 많아요. 여자도 많아요? 여자도 게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여기 로컬 PC방을 한번 가봤는데 네. 와 거기는 한결같이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새벽까지 해서 새벽 2시까지도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막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제 생각에 그 미디어에 좀 버프가 있잖아. 아 그렇죠. 한류 열풍이라는 게 제 무시 생각보다 못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많아요. 다들 송중기인 줄 알아. 아 그렇죠. 제가 그냥 뭐 잠깐 팁을 드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보실 때 한국 그런 사이트 가는 것보다 베트남 애들들이 자기들이 보려고 올려놓은 사이트들 찾는 게 훨씬 편해요. 필름 한국, 비엣섭 이렇게 치면은 한국 웬만한 드라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제 생각엔 좀 한국 사람들이 좀 젠틀하잖아. 젠틀하죠. 젠틀해요, 굉장히. 이게 진짜 모습인지 가짜 모습인지 가면을 쓴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말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매너라고 생각하는 것들. 네.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은 그냥 주세요 제가 주세요. 들어줄게요. 요거 한 번 하면은 어우 되게 좀 그렇죠. 굉장히 호감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들었는데 뭐 저희가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일례로 그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어학연수로 갔다가 네. 일본인 여자분을 만났는데 스튜디어스였어요. 스튜어디스 스튜디어스 아니야?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야? 그렇죠 스튜어디스죠. 아씨 그랬구나. 네. 하여튼 그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왜 자기를 만났냐라고 하니까 딱 그거래요. 그냥 식당을 갔는데 그 숟가락 아 밑에다가 저기 냅킨 깔아주는 냅킨 거. 깔아주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상상도 못한 거야 그거를 진짜 그런 정말 별거 아닌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감동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좀 뉴질랜드가 춥다 보니까 그냥 목도리 그냥 벗어서 그냥 걸어주고 춥다. 아 물론 목도리를 걸어줬다는 얘기는 흑심이 있죠. 있다라는 얘기긴 네네. 한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좋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뭐 무거운 거 가방 좀 들어주고 그냥. 네.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남자의 평균 수준을 따라갔을 때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 평균 키가 몇이라고 보세요? 남자 172 아닌가? 170 한 2, 3 정도 되는데 네. 여기 오면 그 키가 큰 키입니다. 큰 키예요. 여기서 남자 키는 제가 볼 때 160 한 8점, 168, 9? 안 될 요 것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겉에야 그리고 크게 잡아야. 네. 제가 173인데 저는 꽤 큰 편이죠. 여기서는 꽤 큰 편이에요. 저도 네, 작은 키는 아닌데 한국 가면 작은 키인데 여기서는 작은 키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가 많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좀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부작용이란 뭐가 있을까요? 뭔가 그렇잖아요. 좀 나쁜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렇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좀 좋아한다. 좀 대체적으로 기회가 있다.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로 많은 기회들을 또 만들 수가 있다. 네. 뭐 지난번에 저희 만났던 미스터 팍처럼 박서방 같이 또 기회를 또 쟁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좀 제대로 나오네요. 3번 질문입니다. 뭡니까? 공장 그러는데 공장 생활 힘든가요? 힘들어요? 제가 공장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해봤었는데 맛도 못 보고 왔죠 사실. 6개월 맛은 봤죠? 에이 6개월은 맛도 못 봤지 그. 6개월이면 맛은 본 거죠 최소한. 에이, 뭐 그렇다고 합시다 일단 맛을 네. 봤다시고. 공장 생활. 제가 처음에 공장에 들어갈 때는 저는 진짜로 기타를 샀어요. 왜요? 제가 하노이에 기타로 있는 이렇게 기타 샷을 그 때리려고 음악 거리에 가가지고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 듣기로는 제가 구글맵으로 제가 갈 공장을 찾아보니까 반경 10km 이내에 뭐가 없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한 5,000원 정도 주고 나가야지 이제 뭐 카페, 그래봤자 아메리카노 파는 카페는 없지만 뭐 그런 카페라도 있고 뭐 이런 밥집이라도 있고 그러고 뭐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수도승 마인드였어요. 내가 3년만 벌면은 한 그래도
억소리 나게 벌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과 함께 우울하면은 마당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나의 힘든 마음들 달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6개월이 안 됐죠. 안 걸렸죠. 좀 힘든 게 보통 공장 관리자로 가다 보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 많은 공장도 많은데 뭐 베트남 거기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 2,000명에 한국 사람 2명, 1명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리 통역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하지만도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뭐 공장 생활도 힘들고 안 힘들고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장에 간다는 거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 포지션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가 저희가 생각하는 공장이 아니다. 그렇죠. 진짜 공장이다.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뭐 주위에서 공장 알바 하지만 대부분 뭐 공장에 치킨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네. PC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사실 친구도 있고 심지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장은 진짜 공장이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공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거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죠. 공장에 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외지에 나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 6일 근무를 하는 베트남 땅에서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공장에 있고 토요일 밤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7시쯤 이 하노이 시내로 나옵니다. 호치민 시내로 나옵니다. 그때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순간 우울함이 밀려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 압박감, 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압박감. 요 생활을 이겨내실 수 있으시면 차라리 공장에 전 간다면은 하노이 시내나 이런 도심으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속 편하게 그냥 거기 살면서 쉬면서 근데 쉽지 돈 착착 않은 쌓이고.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직장과 집은 좀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없어. 근데 공장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그 뭐 다 좋은데 눈 뜨면은 바로 앞에 있는데 출근하고 눈 뜨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퇴근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 정신병 걸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장은 갈만합니다. 한 번쯤 가서 일해볼만 하는데 네.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 하려고는 하지 않더라고. 그렇습니다. 한 번 가면은 깨끗까지 하는데 공장에 갔던 사람이 그럼 시내로 이직해서 옵니다. 그러면 다시 공장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갈 수가 없죠. 저는 돈이 떨어지면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프로는 공장을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공장 이 정도로 하고 딴 건 뭐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공장 가면 밥은 잘 나와요? 밥 잘 나와요? 공장은 대체적으로 밥이 진짜 잘 나와요. 대부분. 네. 몇 명 있었죠 그때 검사장님 회사가? 저희 회사는 한국인 직원이 한 베트남 직원이 한 1000명 정도 있었고 네. 한국인 직원 같은 경우에는 15명 전후 15명 정도 있던 것 같아요. 밥 잘 나오는구나. 밥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 있는 공장에서는 밥이 이상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거의. 종종 있지 않아요? 난 들어봤는데. 그 캐터링 업체를 누구로 선정하냐? 그 네. 베트남 그 격리 직원이 뒷돈에 먹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아침밥 식사의 질이 달라진다 뭐라고 들었는데 저는. 왜냐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밥까지 이상하게 나오면 진짜 근무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밥은 대체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네 공장 거기가 들어보니까 베트남 사람도 아침에 밥을 안 먹었다. 너무 많이 음식이 별로라서.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그런 식으로 내렸더라고요. 그쪽에 그 식당 쪽에 그 이제 그 담당 베트남 직원이 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부실해졌다.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공장밥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장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시골 시내 밥은 어떤가요? 밥은 돈 주면 사 먹으면 돼요. 돈 많으시면 저기 메리어트 호텔 가서 점심 때. 저기 뭐 프렌치 그릴 가서 뭐 8만 원짜리 드시면 되고. 밥 잘 나오죠, 밥 잘 나오는 거. 밥 잘 나오죠. 밥 잘 나와요. 근데 뭐 시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밥을 주는 데가 없다.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없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런치박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벤또라는 말을 쓰는데 네. 베트남은 예전부터 문화 자체가 오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점심 먹기 전에 들어가는 거죠. 집에서 밥을 먹고 네. 한숨 자고 나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오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집에 갔다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때부터 생긴 단어가 껌밤퐁. 아, 그래요? 그렇죠. 껌밤퐁이 뭔가요? 밤퐁이 사무실이고 껌이 밥이거든요. 사무실 밥. 제가 요즘 듣자 하니까 우리 그 이프로네 사무실에서는 그 껌밤퐁을 좀 드신다고 하는데 배서 시켜 먹고 있어요. 좀 어떤가요? 껌밤퐁.
얼마 전에 저기 그 롯데센터 근처 쪽에 새로 네. 생긴 집이 있는데 네. 깨끗하더라고. 음식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거기. 껌밤퐁이랑 한국 회사에서는 껌밤퐁 먹진 않겠지만 안 먹죠 잘. 이 프로회사가 한국 회사긴 한데 한국 회사가 아니죠 저희는 그냥 구멍가게이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껌밤퐁이라는 게 베트남 사람들이 흔히 많이 먹는 사무실 점심밥인데 좀 어떤 식으로 그냥 뭐 가격이 그 도시락에 밥이랑 그 뭐죠 핫비에우 그 후추로 볶은 고기랑 청경채 몇 개 들어가고 밑에 뭐 야채 몇 개 들어가는 걸 한 5만 동 정도 했는 것 같아요 하나에. 약간 한솥 도시락 같은 느낌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좀 보통은 어떠냐면 그 스티로폼 용기 있잖아요 그냥 그거. 그렇죠. 그거에서 그냥 대충 주는데 그 집은 새로 생긴 집인데 좀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박스로 딱 해가지고 음료 한 잔에 딱 해서 2,500원. 그래서 그 젓가락이랑 그 이쑤시개랑 그거 딱 패킹 딱 해가지고 나오는데 배달 시켜서 먹는 배달 거죠? 시켜 먹죠. 그래서 그 집 같은 경우는 종류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밥은 뭐 이렇다. 그래서 또 애들이 왜냐면 애들이 금액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 애들이 좀 많이 싼 거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일례를 들자면은 저희 사무실 앞에 KFC가 있는데 네. 그때 치킨을 먹으러 갔죠 점심으로. 네. 그 KFC 밥이 있으니까 치킨밥이라는 게 치킨 있죠. 밥 먹으러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엄청 빠글빠글해. 막줄 서서 먹고 있고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치킨 3조각을 5만 동에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 아, 그날만? 그날만. 그러니까 일단 월화수목해서 그날인데 그래서 엄청 많더라고. 그 치킨 3조각에 그 2,500원에 나오는 그거를 먹기 네.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그렇게 많이 서서 먹다가 이틀 있다가 가니까 조용하더라고. 역시 이벤트 하는 날은 거죠? 찾아간다. 그래서 저 이벤트 좀 찾아와 달라.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 싼 음식 많이 시켜 먹고 시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부분 그 사무실에 가시는 다른 한국 직원분들이 먹자 하는 걸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비쌉니다. 다시 한식격이. 밥은 뭐 그렇게 드시면 된다. 네. 대부분 그렇죠. 한국도 그렇잖아요. 근데 구내 식당 있는 식당이 잘 없기 때문에 시티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 구내 식당 있어서 그냥 뭐 네. 5,000원에 밥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딱히 그런 게 없어. 다음 질문입니다. 뭡니까? 요거는 저도 베트남 오기 전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질문이에요. 뭐요? 외국 사람들이 동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는 게 언어. 언어. 마샤라치 안 해요? 언어가 너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힘들어한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저는 신짜오가 뭔지를 몰랐어요. 진짜 없는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나오는 캐릭터. 그렇죠. 그치. 근데 얍얍얍 하면 그 내가 신짜오가 뭔지 베트남 인사가 뭔지 모르고 베트남에 왔습니다. 근데 네. 이게 궁금한 게 할 수 있죠. 처음에 오기 전에는 베트남어 요거 공부 필요한가요? 많이 어려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네. 베트남 많이 어려워요? 저는 어려워요. 공부 필요해요? 공부하면 좋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기 위해서 필요해요? 애매한 질문이야 이거. 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첫 번째 제 생각은 어려워요. 저는 베트남어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 성조가 힘들어. 성조가 적응하고 나면은 문법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성조가 저는 평생을 해도 힘들 것 같다. 그렇죠. 필요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뭐 굳이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베트남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베트남 오시기 전에는 공부가 안 될 거예요. 네. 해도 안 들어오고 맞아요. 와서 살다 보면은 조금씩 늘 거예요. 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답 있으신가요? 없어요. 근데 뭐랄까 불편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국은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못하는데 식당 가면 애들이 다 영어를 하잖아 사실은. 맞아. 맞아요. 그래서 또 한국 같은 경우도 뭐 햄버거 플리즈라고 하면은 뭐 대충 알아먹잖아 다들. 알죠. 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식당 종업원 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예, 네. 굉장히 힘이 든다. 물론 뭐 저기 호황 게임이랑 관광지 쪽, 뭐 올드쿼터 쪽 하면은 영어를 한 친구도 있긴 하지만 좀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영어가 안 되는 되게 답답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뭐 D탕, J5, J차이, 왼 좌회전, 우회전 뭐 이 정도는 해야지 택시가 가는 길을 띵띵. 내가 안내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정도는 뭐 와서 사시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승전 이벤트네요, 또 이게. 그렇죠. 원래 이벤트를 위한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음 질문. 요거 조금 진지한 거야. 뭐야? 왜 베트남에 왔어요? 왜 항상 왜 왔어요? 좋은 회사 다니다가. 저는
꿈을 찾아 왔죠. 그래요? 제가 뭐 그 엄사장 그 인생극장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 창업을 하고 싶었어요. 사업. 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 오래 이 프로가 그 꿈을 벌써 이뤘는데 회사 오래 다니세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그 베트남에서 한번 사업을 하면 좋겠다. 왜냐면 한국은 뭔가 할 게 없었거든. 그랬기 때문에 베트남에 온 게 좀 컸어요. 새로운 걸 하고 싶었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프로는 좀 어땠어요? 왜 왔어요? 한국에서 밥 먹고 살기 그러니까. 아 근데 베트남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나는 좀 약간 좀 저는 좀 약간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냥 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도 뉴욕을 갔으면 뉴욕으로 왔을 거야 아마 제가. 네, 해외여행 그냥 베트남에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뭐 지금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매몰 비용 때문에 빼기 힘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만약 지금 현재의 기억과 상황을 가지고 그 베트남에 오기 전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올 거예요? 아니 저는 비트코인 살 겁니다. 아니 그건 안 돼. 베트남 왜 와? 내가 비트코인 사야지. 그건 안 되고 아유. 베트남에 올 겁니까? 올 것 같아 근데 사실. 예. 비트코인 사고 비트코인 사고 오면은 그 예를 들면 뭐 레스터 시티 우승 이런 거 기억했다가 전재산을 거기에 박는 거죠. 레스터 시티 우승? 그 EPL 축구 아 영국 거기 축구. 뭐 배당이 많이 났나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 축구가 그게 예를 들면 2부 리그에서 가슴격한 팀이었는데 네. 그 팀이 2년 만에 우승을 했거든요 그냥. 오 그래서 그때가 제가 듣기로는 배당률이 엄청났죠 그게. 그랬겠죠. 네. 그때 어땠냐면은 이제 그 동네 그 레스터 시티 동네 그 동네 펍에서 2부 리그에서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네. 하위 리그에 있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는 이제 우승한다고 돈을 걸었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게 배당금이 말이 안 되니까 네. 중간에 그 베팅 사이트에서 네. 축구 시즌이 보통 5월쯤 끝이 나니까 음. 한 4월 달부터 해서 막 팔라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냥. 뭘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도 해지를 하면은 아. 돈을 훨씬 많이 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들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 같아도 내 마을이라면 네. 충분히 배당 걸만하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네. 한번 그런 이를테면 뭐 얘기가. 베트남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죠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배당이 그거 뭐 12월 달부터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 돈을 주면서 팔라고 빨리 그냥 해지라라고 했는데 잘 됐다니까.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에게 베트남은 마치 그런 곳이다.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좀 위험한 곳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나에게 로또 같은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그렇죠. 다시 올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와봤기 때문에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벤트 참석 꼭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질문. 요것도 조금 그렇네. 외롭진 않으세요? 이 외롭진 않으세요가 따로 뭐 질문은 없어요. 중의적 표현 같아요. 친구들 혹은 뭐 여자친구, 와이프, 남편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외롭죠. 외롭다. 외롭죠. 그러니까 저랑 엄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주위가 좀 특이 케이스죠. 저희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동갑내기 친구들을 그렇죠. 운이 좋게 사귀는 계기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혈혈단신으로 나왔다. 예를 들면 그냥 한국에서 파견이 나왔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혼자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은 되게 외로울 것 같은데. 전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사람 어디서 만나? 그리고 그것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주변에 있는데 안 만나는 거랑 맞아. 없어서 못 만나는 거는 차이가 이게 나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제가 그냥 여기 혈혈단신으로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그럴 것 같은데. 사람 어디서 만나? 교회. 교회 같이 종교. 근데 클럽? 교회 가면 또 젊은 사람 만나? 교회는 젊은 사람이 요즘 별로 없죠. 그렇죠. 다들 어르신들이고. 또 뭐 있을까요? 술집을 누구랑 가야 돼? 전 되게 그럴 것 같아 사실.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거지로 무슨 뭐 동문회가 그렇죠. 아니고 그런 동호회도 하고 동호회 어디 가나 있는 해병대 전후회, 전라도 뭐 향후회, 뭐 고대 그런- 동문회, 뭐 고대 그런 데를 네. 찾아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또 이게 또 마음 맞는 사람 만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또 이게.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외로울 것 같아. 그러면은 예. 베트남에 만약에 혈혈단신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결혼을 해서 오세요. 결혼해서 오면은 같이 이롭나? 같이 외롭나? 결혼 안 같이 외롭다는 말이 말이 되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집에서 혼자 외로운 거고 자기는 직장 가서 외로운 거. 곧
보통은 나누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친구를 혼자 오지 말고 최소 3명 정도 꼬셔가지고 같이 오세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위험해. 왜 같이 구렁텅이에 그렇지. 항상 말하지만 또 공리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또 사람들이 나쁜 거는 여러 명이 하면 안 됩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왜 자기는 베트남 온 거 후회 안 하고 좋다고 하면서 왜?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그건 내 사정이고 사실은 모르잖아. 아 근데 좀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것 같아 사실. 예.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쟤 언제 제일 외롭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가끔 그냥 가족들이나 친구 그냥 자려고 밤에 누웠는데 그냥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언제 음사형 쟤 언제 외로워?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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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요. 그렇지 당연히. 아프면 외롭고 아픈데 뭐 저는 어차피 그 아프지만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덜한데 그런 거 있어요. 가끔씩 토요일 날 아, 약속 안 잡았는데 볼 사람이 없는 거 같을 때. 아, 그러니까 평일 날엔 그런 거 없어요. 평일 날에는 출근하기 바쁘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다음 날 늦잠 잘 수 있는 토요일 날 딱히 볼 사람 없는 것 같을 때. 물론 뭐 어떻게든 부비면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어쩌다 보니까 퇴근 늦게 해서 약속을 늦게 잡았다. 근데 이미 만난 친구들은 뭐 어디 놀러 가 있고 뭐 그럴 때는 베트남에 내가 친구가 없나? 저는 사람을 만나기 싫은데 사람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막 에너지 소모를 하면서 좀 그런 애 있잖아요. 그냥 아무도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집에 혼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 이제 여기서 뭐 있는 친구도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냥 가끔 그냥 가족들이 보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 아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여기서도 막 뭐 일적으로도 특히 뭐 가벼운 사람도 있고 좀 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 데서 밖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집에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동네 친구 그냥 여기 완전 공감합니다. 놀이터 앞에 가서 그냥 나 담배 한 대 피자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동네 에너지가 소모되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충족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약속거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 일 없이도 그냥 자연스럽게 야 나와 한번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죠. 맞아.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형님들 친구들 진짜 뭐 보고 동네 싶습니다. 사람들 뭐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뭐 알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친구들. 동네 있는 사람 그냥 특히 그래서 왜냐면 제가 대명 이팔동에 놀이터가 제가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녁에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어도 그냥 야 담배 한 대 피자 나와 이런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게 좀 외롭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이거 비슷한 건데 집 생각 많이 안 나요? 집 생각 안 나면 거짓말이죠. 집 생각 나죠.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씨 선빵을 치다니. 엄마 아빠 못 본 지가 벌써 내가 얼마나 됐지? 얼마 안 됐잖아. 4월에 갔다 왔어요. 7개월이 넘어갑니다. 그런 건 좀 그렇죠. 집 생각이 나는 게 또 종종 뭐 이런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또 주위에도 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친구들 같은 경우 뭐 그런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사실은 주위에 물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저도 이제 좀 더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집에 그렇죠. 대해서. 맞습니다. 여기 해외에 네. 있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물론 뭐 무슨 일이 없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죠. 항상 한국에서 또 관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네, 제가 별명이 프로 불참러예요. 결혼식에 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항상 외국에 있다 보니까 물론 진짜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면은 어떻게든 갈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베트남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때 상황에 안 돼서 참석을 못했었고 뭐 이런 어려움들. 예, 집 생각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집에서 정상적으로 있었다면은 집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네, 이 다음 질문 이어서 네. 한국 자주 가요? 라는 질문했네요. 자주 가요? 저는 뭐 끝에 1년에 2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뭐 돈 많으면 자주 갈 수 있죠. 뭐 여기 금요일 밤에 비행기 쏴가지고 일요일날 들어오는 스케줄로 하면은 돈 많으면이라기보다 회사가 좋으면 회사 좋으면 제 모 친구는 네, 1년에 항공권을 5번을 지급을 해줘요. 누가요? 그래? 네. 진짜? 네. 뭐하는 회사야 거기? 그 당신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인데. 아 그래? 네. 누구? 지난번에 출연했던 박서방 아 5분 줘? 5번 줍니다. 이런 5번 다 못 가겠지만 아씨 5번을 줘? 5번 줍니다. 기가 막히네 이거 아주. 그리고 뭐 또 회사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데는 3개월에 휴가를 열흘씩 주는 데가 있어요. 있죠. 있죠. 뭐 공장이긴 하니까 좀 네. 그렇게 하죠. 비행기 5번 줬단 말이야? 아 뭐 그런다고 합니다. 5번 다 못 챙겨 먹는 것 같은데 5번을 준다고 합니다.
난 무조건 가겠어 진짜 어떻게든. 그렇죠. 어떻게든 1박 2일이라도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지. 이런 내일- 것 때문에 회사 경영이 또 이게 됩니다. 제가 오너가 돼 보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안 된다.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급한 일이 아니면 그게 다 회사 경비기 때문에 아껴라. 그렇죠. 가지 마라. 한국 가지 마라. 네, 한국 가지 마라. 이왕 나왔으면은 그렇죠. 뿌리를 받고 살아라. 근데 좀 그렇죠. 왜냐면은 뭐 법적으로 휴가 12번 주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 네, 뭐 12번 한도 내에서 한국을 뭐 자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명절 이럴 때, 설날 이럴 때는 점점 안 들어가더라고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 값이 비싸니까. 비행기가 비싸니까. 다들 태국이나 어디로 가버리니까 그렇다. 다음 질문입니다. 좋은 점이 뭐예요? 베트남 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 베트남 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저희가 뭐 이거 첫 번째 방송으로 얘기했던 거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우리 방송을 안 듣는 사람인가 보네. 뭐 조금 뭐 질문 나온 김에 좋은 점? 좋은 점 이거 되게 많이 했잖아. 좋은 점, 나쁜 점. 많이 했죠. 나쁜 점은 한 100만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그 몇 가지 때문에 나쁜 점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같아요. 꿈을 꿀 수 있다. 맞아. 뭐 약장수 같아. 뭘 자꾸 그런 거 있잖아. 그 실체 없는 걸 팔려는 거. 굉장히 일을 해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누군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뭐라고 맞아요. 베트남이라는 그 넓은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떠들고 또 이거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이 있는 게 예. 뭐겠어요, 다. 그렇죠. 사실은. 네, 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기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실체가 없는 거를 좋은 걸로 하자니까 좀 슬프다. 슬퍼.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이제 뉴욕이었으면 뭐 얼마나 좋아. 뉴욕이니까 오세요. 그냥 뉴욕이니까 좋을 수가 있는데 LA니까 오세요. 내가 뭐 스페인 발렌시아 이런 데 있었으면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호주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구체적으로 호주에서 제공하는 정책적인 것들 때문에 호주가 정말로 좋으라는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뭐 펜션 이런 거 캥거루 들어봤어요? 이런 거. 펜션. 펜션이 뭐야? 그 저기 연금? 그 놀러 가면 펜션 연금. 이를테면 내가 30살이잖아. 외국 사람한테 연금을 줘? 영주권을 따면 아. 영주권을 따면은 내가 일을 하면은 직장 고용주가 네. 내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거를 네. 자동으로 그 정부에다 쌌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 펜션 받는 뭐 그런 사람이 60살까지인가를 아예 꺼낼 수가 없대.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을 하면은 30년 동안 일을 한 거에 대한 10% 어떻게 보면 퇴직금 개념인데 퇴직금을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런 제도. 그게 그리고 뭐 그때 됐을 때 재산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돈을 또 주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제도들과 장치들로 인해서 자랑을 하길래 할 말이 없었죠. 베트남은 글쎄 베트남은 그렇죠. 없어요. 꿈이 있다. 꿈밖에 없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즘에 일을 해보니까 그 좋은 실체가 있는 좋은 거를 파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 뭐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팔려고 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베트남이 나라에서. 뭐 장점은 베트남 분과 결혼을 하면은 여기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다. 상가도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 아니겠습니까? 또. 결혼을 못하면 말짱꽝이네. 아, 결혼 못하면 말짱꽝이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좋은 게 많은 것 같아. 사실은 좀 약간. 그거에 따른 어려움들을 감수했을 때 맞아. 좋은 게 왜냐면은 한국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되게 괜찮은 게 정말 많아요. 사실은 네. 돈을 벌거나 뭔가 좀 뭐 보람차거나 꿈을 쫓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개발 중인 나라다 보니까 발전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그렇죠. 게 많은데 또 반대로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의 신분으로서는 제약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느 나라는 맞습니다. 그렇겠지만 네네. 그래서 좀 쉽지가 않네요. 사실 좋은 점을 얘기하려니까 외국인 신분으로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가 있어요? 많잖아요. 집을 못 사고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아파트는 살 수 있지만 여기 좀 그렇죠. 저렴한 상가들 빌라 형태의 예, 집들. 야생이라고 하는 그 개인 네.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좀 여기 아파트나, 예, 여기 뜰 것 같은 데가 있는데 저희는 구매를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그렇죠. 거도 많이 그렇고 두 번째가 주위에서 다른 경우는 좀 돈 들고 나가는 것도 좀 제약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그건 벌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렇긴 한데 예전에 그 친구 한 명이 그 여기서 돈 버는 뭐 2만 불 가까이를 현찰로 몸에 가방에 넣고 갔다 뭐 이런 네. 것들도 있었고 외국인 신분으로서 제약이 많죠. 제가 생각할 때 네. 베트남이 제일 불편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물론 사이사이에 처리를 하면 상관없지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아야 되고 그 서류 다시 띄워가지고 비자 받아야 되고 길게 주지를 않으니까 일단 그렇죠. 깜빡하고 있다가는 뭐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그런 게 많다.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다음 질문. 취미생활 할 만한 게 있어요? 취미생활요? 네. 뭐가 있죠 취미생활? 취미생활 저는 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네. 팟캐스트. 여러분들 제 일주일 삶을 말씀드리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 네. 퇴근하면 녹음해야죠. 네.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 퇴근하면 편집해야죠. 일주일에 이틀 취미생활 보장됩니다. 아 좋습니다. 취미생활 뭐 괜찮죠. 할 만한 거 많고. 뭐가 있을까? 저는 술을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는 게 취미생활일 수가 있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중국 식당 갔는데 어디? 여기 뭐 집 근처입니다. 여기. 네. 그 토마토랑 소고기를 약간 스튜처럼 만들었더라고. 네. 아 굉장히 맛있어요 그게. 토마토랑 소고기를 스튜처럼 만들었는데 맛있다라. 네, 스튜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 뭐 물에다가 고기를 삶고 그 거기다가 이제 그 양념을 토마토로 했죠 거기. 난 개인적으로 토마토 들어간 요리는 토마토 케첩 말고는 별로 맛이. 아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제가 제가 근래 먹은 술안주 중 가장 맛있었거든요. 지금 생각이 잠깐 나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네. 뭐 그런 게 있고 다른 건 취미는 뭐 애매한 게 뭔가 동호회를 해야 돼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이었으면은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농구를 하고 싶다 그냥 공을 들고 동네 운동장에 가면 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농구를 하고 있고 네. 같이 껴서 하면 되는데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농구를 하고 싶으면은 뭐 동네 농구장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해도 되는데 좀 불편하잖아. 아무래도 베트남 사람이. 불편하죠. 그렇지.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는 게 이제 한인 동호회를 많이 찾아가고. 그렇죠. 그렇게 한인 바이크 동호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네. 제가 좀 하고 싶어졌어. 뭐요? 그 패러글라이딩을 동호회였어요? 동호회가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아 진짜? 취미생활로. 아 진짜로? 네. 이거 패러글라이딩 슈트 사는 게 네. 한 30치오라고 했으니까 30치오, 60치오, 새거 한 60치오,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아, 중고품을 산 15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러면은 돈은 잘 법니다. 뛰어내리는 거는 뭐 자유라고 하더라고요. 좀만 배우면. 아파트 옥상에서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기 그 뭐 화빙 화빙 뭐 쪽에? 한 30km 정도 가면은 예. 마음껏 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가서 뛰면은 뭐 한 30분, 40분 정도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걸 그렇게 타요? 오래 탄대요. 네. 그래? 네. 그렇게 하면은 또 그 중력 차 때문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네. 뛰어내린 다음에는 그 세옴들 있잖아. 또 기사. 오토바이 기사 타고 짐 싸가지고 꼭대기에 가가지고 꼭대기에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는 요런 코스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 저희 회사 직원 남편이 그런다고 해서 S 직원 남편이 간대요. 그래? 한 번쯤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낭만 있지 않아요? 이런 액티비티. 난 베트남에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 해양 스포츠는 별로라고 하더라고. 해양 스포츠는 여기가 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우리 예전 법인장님께서 그 약간 그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그 수영하고 약간 뭐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별로래요. 물이 더럽대. 뭐 필리핀, 뭐 세부,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좋은데 많잖아요. 사실 동남아 네네. 쪽에 해양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트남은 그 어르신 말이 좋다는데 안 가본 데가 없는데 하나같이 다 실망이었대요. 하나같이 실망이라고. 네, 가시거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네. 뭘 보이지도 않는다. 또 뭐였죠? 뭐 취미생활? 취미생활. 또 뭐였죠? 보통 골프 많이 치고요. 다 있어요. 있기는 다. 뭐 PC방도 있고, 뭐 당구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네. 뭐 맘먹으면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이제 그 친구랑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그쵸. 그렇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원래 뭐든지 어디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중요하기 거죠. 때문에. 네. 왜냐면 뭐 일례로 또 그 같이 아는 형님 한 분은 저기 지금 촌동네 시골에서 볼링을 그렇게 친대요 지금. 베트남? 베트남에서 볼링장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시골. 알잖아요 거기. 네네. 그래서 직장 사들이나 맨날 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난다. 힘이 든다. 하지 어쩔 수 네네. 없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볼링 그게 이제 취미 생활이 아니고 이제 그 퇴근하고 일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가는 거죠.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뭡니까? 질문을 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노이랑 호치민 중 어디가 일하기 좋아요? 호치민 좋죠. 당신 하노이 사람 아니야? 그래도 호치민 좋은 것 같아. 그럼 호치민에 안 갔어? 서울이 좋아요. 광주가 좋아. 저는 전주가 좋죠. 전주? 서울보다? 서울이 좋죠. 그렇잖아. 그렇죠.
당연한 얘기고 맞잖아. 베트남의 서울은 하노이죠? 아니죠, 호치민이죠. 아, 왜래? 에이, 이건 뭔 소리인가? 약간 저도- 여기 세종시 같은 느낌이지, 약간 행정구역. 세종시. 그러니까 관공서만 많고 여기 그냥. 서울은 호치민입니다. 네. 호치민 좋죠, 사실. 우리 개업을 호치민 쪽으로 하시지. 아, 그러니까 실수했어. 제가 생각했을 때 호치민이 훨씬 더 사는 게 좋다라고 좀 느꼈고요. 어차피 공장 가서 일하게 되시면은 하노이, 호치민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시티 시내에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호치민시티 출장을 2번이나 다녀왔어요. 네. 3일씩 2번을 갔다 왔는데 좋죠. 가보니까 네. 아니 뭐 특별히 좋다기보다 뭐가 너무 많아. 대놓고 좋아, 특별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는. 종류가 너무 많아. 맞아. 하노이에는 카페 종류가 3가지면은 호치민은 카페 종류가 12가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카페 종류라는 게. 이를테면은 뭐 프랜차이즈 들어와 있는 게 내가 모르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거는 하노이에 없고 호치민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뭐 한인 숫자 자체도 거의 한 2배 두 배가 차이가 나고. 10만 명이랑 그렇죠. 거의 5만 명, 6만 명 하니까 2배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좋다. 단지 근데 제가 호치민이 안 좋은 이유는 말을 하노이에서 배웠어. 아, 그렇지. 거기 가니까 다른 나라 같아. 베트남어를 못 쓰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베트남어를 쓰면은 그 사람들 100%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아치면은 못 알아들어. 그렇죠. 발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노이가 좋습니다. 하노이 사랑합니다. 그냥 호치민 좋아. 호치민 진출하십시오. 그렇죠. 잘 돼야지 진출인데 네. 잘 되겠습니까 또 이게 또. 그래서 호치민이 저는 조금 더 모던하지 않나, 현대적인 도시고. 네, 그래서 보통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쪽 얘기를 하더라도 하노이 사람들은 하노이에 집을 안 산대요.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다 호치민에서 집을 산대. 예를 들면은 하노이는 10년째 집값이 정제인데 호치민은 이제 그 뭐 이게 등락폭이 있으니까 네. 보통 투자를 해도 보통 호치민으로 많이 돈을 주고 산다. 그 주위에도 보면은 뭐 이게 베트남 사장님들 만나 뵈면은 다 집을 어디 샀냐라고 하면은 여기 사는 집 작은 게 하나 있고 다 호치민에 집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발달이 되고 뭐 경제적으로 좋지 않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베트남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하노이를 더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원래 면적 자체가 도시의 면적을 호치민이 넓었는데 하노이의 면적을 확 넓혔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노이 면적이 호치민보다 넓고 인구수는 뭐 비슷비슷하거나 하노이가 좀 적은 정도 네. 상태이면서 지금은 이제 저 인프라나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노이에다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건물이 올라가는 곳은 하노이가 훨씬 많고요. 물론 그건 하노이가 발전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네. 좋은 뜻은 아닙니다 여기. 네. 뭐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치 상해와 북경을 합친 것 같은 도시를 하노이에 만들려고 한다. 라고 한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노이와 호치민만 해도 제가 볼 때 한 20년의 차이가 아, 상해랑 북경을 합쳐요? 네. 야, 기절하겠네. 20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열심히 투자해도 하노이가 호치민 차 잡으려면은 세계대전이 안 일어난 이상 하노이가 상해랑 북경을 합친 도시가 그 말 그대로 그냥 그 뭐랄까 그 꿈이니까. 꿈이니까. 아, 그렇죠. 우리가 하노이를 꿈을 꾸듯이 남의 꿈을 비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북경과 하노이를 합친다고 하니까 약간 기절하겠네요 약간.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요거 굉장히 또 진지한 질문이야. 뭐야? 이것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좀 진지하네. 가면 미래가 보장될까요? 안 돼요 보장. 뭔 미래가 보장돼? 미래가 보장되는 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미래가 보장되는데 없지. 공사 이런데 공사? 아 좋죠. 공무원 이런데 공무원, 네. 국정원 이런데. 국정원 미래 보장 안 될 것 같고 아 그좀 위험하죠. 좀 약간 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가장 편한 건 시청, 시청 좋죠. 동사무소 미래가 보장되죠. 뭐 보장은 되죠. 뭐 베트남에 가면 미래가 보장될까요? 아니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일례 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얼마 전에 지나가는 얘기를 들은 건데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내가 그 생각을 떠올리는 순간에 전 세계 일단 10명 이상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 똑같아요. 사실 베트남 더 심하고 예를 들면은 뭐 어플 뭐 좀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좀 기발하다 싶은 것들이 여기서는 이미 다 실행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그렇죠. 성공은 하지 않았지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국의 그 직방 같은 어플, 네. 부동산 어플 여기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거래. 저기 야놀자 같은 거 말고, 말고 야놀자 같은 것도 베트남에 있고, 있고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부동산 쪽 음, 직방이나 네네네. 뭐 중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어플들이 여기도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왔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네. 그리고 왜냐면은 꿈은 꿀 수 있지만 실행은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데 실행을 하려면은 자본과 뭐 개개인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는 더 이상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돈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젊은 사람들이 흔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어플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관련, IT 관련으로 돈을 맞습니다. 번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있는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베트남에 있는 유명한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은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라자다 같은 경우가 알리바바 건가 아마 그게.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 위에 또 뭐 있죠? 그 뭐 지금 뭐 쇼피. 뭐 이런 것도 다 텐센트라든지 그런 거대 자본의 힘으로 들어와서 지금 걔들이 돈 뿌려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렇다. 그래서 좀 그런 게 뭐 다 녹록하진 않으실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네. 베트남은 제가 이제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안정적인 것을 꿈꾸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비추고요. 네. 뭔가 모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또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곳이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미얀마로 가세요. 여기 늦었습니다. 미얀마, 인도로 가세요. 인도로 뭄바이로 가세요. 뭄바이. 타지마할 뭐 이런 걸 그렇죠. 보면서 꿈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또 어디지 거기? 그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실은 그런 데가 꿈을 찾기 좋죠. 그렇죠. 에티오피아 같은 데 가가지고 예. 한식당을 차리십시오. 있대요. 아, 늦었나? 에티오피아 있는데 아직 많지는 않다. 그렇죠. 앞으로 늘어날 거니까 인도에 한식당을 차리면 좋죠. 인도 한식당 많대요. 많아요? 네. 씨, 벌써 많아져 보니까 이미 늦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없다. 이스라엘 이런 데도 한식당 있겠지. 이스라엘에 한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몰디브에 있나? 몰디브 말고 몰디브에 있을 것 같은데 쿠바에 있을란 한식당이. 쿠바는 모르겠다. 그런 데로 가야 될 것 같아. 저 쿠바나 또 뭐 있지 뭐 또 빡신 나라도 있잖아. 나이지리아 이런데. 나이지리아는 있을 것 같고. 쿠바는 없을 것 같아. 음. 쿠바나 거기 그 카리브해 뭐 나라들 많잖아 여기. 그렇죠. 그런 데로 가서 컵밥을 팔면 된다. 밥을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회를 찾아서 가십시오. 그래서 기회, 이 베트남이라는 땅에 저희 그 꿈머니 베트남 요 좋은 기회를 찾아가지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벤트에 뭐 본인만 참석하시지 마시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공유해주시고 소개해주시고 직접 또 지원서 내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와주세요. 네, 오늘 뭐 방송 요 정도 요 정도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지금 진짜 이게 좀 정보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점점 이게 만담과 토크가 되고 좀 꾸준히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거에 의의를 두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